매브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희입니다. 12월 셋째 주 주간 부동산 리뷰 주불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내년 집값 상저하고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내년도 부동산 시장이 상저하고, 즉 상반기는 주춤하지만 하반기에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매일경제신문이 전문가 50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뉴스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전문가분들이 늘 맞는 건 아니지만 한두 명이 아니라 50명의 의견이 모인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인 경향성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설문에 응한 분들의 76%, 그러니까 4명 중 3명꼴로 내년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죠. 보합을 예상한 분들은 8%밖에 안 됐고 하락을 예상한 분들도 16% 있었습니다. 상승을 전망하신 전문가분들 중에서 대다수는 1에서 3%가 상승할 것 같다. 즉 아주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상승이 예상된다는 의견이고 3%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답변도 소수지만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내년도 부동산 시장이 상반기에는 주춤하다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설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기와 후반기를 합쳐서 보면 소폭의 상승이 예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전문가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최완석 하나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장은 내년 초까지는 거래 절벽으로 인한 소폭 하락 흐름이 예상되지만 상황이 수습되면 매수 심리가 회복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님께서는 계엄령 사태로 정치적 혼란이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을 유보하고 있는데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장 회복 시기는 뒤로 늦춰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내년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봤더니 가장 많은 분들이 대출 규제를 뽑으셨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꼽힌 게 탄핵 등 전국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설문이었고 58%가 대출 규제를 꼽으셨고 그 다음으로 46%가 대통령 탄핵 등 전국 불확실성을 꼽으셨습니다. 그러니 상반기에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주춤하다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하반기에 오른다, 이런 전망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서울 집값 상승이 예상된다는 응답은 76%였지만 수도권 전체로 넓혀서 보면 상승이 예상된다는 응답이 42%로 꽤나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에서 보합을 예상한 게 36%, 나머지 분들은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자의 30% 이상은 서울은 오르겠지만 경기, 인천은 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는 거죠.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전망하신 게 4명 중 3명꼴이었지만 전세 시장에 대한 전망은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열의 9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92%가 내년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고 하락할 거라는 의견은 4%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예상한 분들 중에서도 3% 이상으로 크게 오를 것 같다 예상한 분들이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유를 한번 볼까요? 이승철 유안타증권 수석 부동산 컨설턴트는 상반기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입주 장세가 마무리되면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해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하반기에 큰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어서 전세난이 신축에서 구축으로 이어지고 서울 전세값에 영향을 주는 경기권의 입주 역시 내년부터 역대급 감소 사이클에 진입하는 만큼 전세값 상승세가 경기권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눈치 게임 끝난 은행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뉴스에서 살펴본 대로 전문가들은 내년도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대출 규제를 꼽았죠. 그런데 이 대출 규제가 조금씩 풀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행은 강력한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손목을 한번 비틀면 은행들이 악소리가 나죠. 정부의 말 한마디를 잘 듣고 정부어 번역기를 잘 돌려서 알아서 잘 처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8월부터 이복현 금감원장을 필두로 정부가 은행들의 손목을 꽉 쥐니까 은행들이 아프지만 입은 틀어막고 표정 관리를 하면서 대출을 상당히 조였습니다.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1주택자 추가대출 중단, 주담대 만기 축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은행들이 처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정부가 이 손목을 놓아주나, 혹은 옆에 친구들 중에 먼저 뛰쳐나가는 친구는 없나 눈치를 살피고 있었는데 최근에 신한은행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기사 제목 보시면 은행권 가계대출 옥죄기 푼다. 주담대 한도 상향, 비대면 취급 재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은행 이 본사 사진이 나오죠. 첫 번째 스타트를 끄는 게 신한은행이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주담대 한도 상향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주담대 한도 상향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앞서 실행하던 자율규제를 없앤 건데요. 이제 물론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선은 이제 생활안정 자금 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주담대, 그러니까 집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집을 담보로 다른 데 쓰려고 받는 대출이죠. 요게 이제 1억으로 한도가 줄었었는데 요걸 다시 2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주담대를 받을 때 소액임차 보증금 빠지는 걸 막아주는 MCI도 다시 부활을 했고, 신축 분양에 대한 전세대출 그리고 1주택자 전세대출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이나 주담대 만기 축소는 여전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금 풀린 거예요. 그래서 신한은행이 이렇게 눈치게임 1을 외치니까 연이어 2, 3, 4를 외치는 은행들이 생겨났어요. 어디냐? 농협과 하나 그리고 우리은행입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 농협은행 조건부 전세대출 비대면 신용대출 판매 재개 이렇게 돼 있죠. 농협은행은 과감하게 조건부 전세대출을 내년부터 다시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은 내년에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걸 받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대출이 실행되는 건 아니지만 내년 준비를 빠르게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우리은행도 비대면 대출을 23일부터 재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눈치게임은 1이라는 외침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데 벌써 나와버렸으니까 다른 은행들도 줄줄이 대출 규제를 다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은행들의 움직임도 사실 자율규제 전과 비교하면 아주 소소한 수준으로 완화한 거라 추가적인 완화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은행들이 8월까지만 해도 선제적으로 이제 대출을 축소해 왔는데 다시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이유,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는 시그널을 어둠의 경로로 준 건지, 아니면 이제 신년이 다가오니까 그러는 건지, 혹은 눈치 볼 윗분들이 위태위태해 보이니까 이래도 되겠다 싶은 건지, 그거는 은행만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청약 50만 대군이 몰려온다. 여러분들 청약을 받기 위해선 무주택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특공은 무조건 무주택자만 가능하고 일반 공급은 유주택자도 가능하긴 하지만 가점에서 이제 무주택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기 때문에 추첨제를 제외하면 무주택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주택자도 무주택자로 간주돼 특공도 넣고 일반 공급에서도 가점을 인정받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한번 기사 제목을 볼까요? 시세 8억 빌라 한 채 있어도 아파트 청약된 무주택자라고 돼 있죠.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실 여러분 유주택자도 특공도 넣고 무주택 기간 가점도 채우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바로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원래는 이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경우에만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기존의 기준은 B아파트 중에서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의 경우는 1억 6천만 원 이하, 지방은 1억 원 이하인 때만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B아파트라는 거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까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 기준이 지난 18일부터 상당히 완화가 됐어요. 면적은 전용 면적 85제곱 이하, 공시가격은 수도권이 5억 원 이하, 지방은 8억 원 이하로 확 넓어졌습니다. 공시가격이 5억 원이면 실제로 시세는 7에서 8억 원 정도예요. 자,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측면의 변화를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청약 경쟁률이 훨씬 치열해지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대거 특공에도 들어오고 일반 공급에서도 가점이 확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준을 충족하는 B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은 12월 18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아파트를 소유한 이력이 없었다면 한 번에 가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제 무주택 기간 가점은 총 84점 만점 중에 32점을 차지하죠. 만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채워야 되는데 가령 15년 전까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가 이걸 팔고 조건을 충족하는 빌라 한 채로 갈아탄 뒤에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 단번에 32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아주 대충이지만 보수적으로 한번 추산을 해봤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서울에 있는 주택이 총 315만 5,531호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아파트를 제외하면 126만 8,816호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을 기준으로 서울의 연립다세대 주택의 중위 단위 매매 가격은 제곱미터당 397만 3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호 제곱이라면 5억 5,156만 원
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딱 중간에, 그러니까 가장 싼 것부터 가장 비싼 것까지 줄을 세웠을 때 50%에 있는 연립다세대 가격이 이 정도니까 5억 원 이하라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주택이 해당되겠죠. 물론 B아파트 126만 호가 다 연립다세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립다세대가 96만 호 정도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위가격은 줄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비율대로 얼마까지가 몇만 호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딱 그 50%가 아니면요. 근데 반대로 평균 매매 가격은 그 지점이 전체 중에 몇 %인지 알 수 없어서 더 부정확하긴 한데요.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최소 47만 호에서 어쩌면 50에서 60만 호까지가 잠재적 경쟁자로 늘어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투자 관점에서 재개발을 노린 B아파트를 소유하면서도 똑같은 무주택자의 지위로 청약에 도전하는 전략이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재개발 지역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만족도에 비해서 가격이 높죠. 결국에는 이게 새 아파트로 됐을 때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종전 기준인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이게 시세로는 2억 5천만 원 수준인데 이 기준을 충족하는 서울 수도권의 재개발 물건을 사실상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가격 기준이 확 올라갔으니까 투자 가능한 범위가 넓어진 거죠.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문과 장이 뉴타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높은 청약의 문을 끝끝내 넘을 수 있을까? 이것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집값이 계속 올라서 갈수록 내 집 마련이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이제 청약을 하시는 분들 마음 한켠에 있는 불안감인데,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다뤄볼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주간 시세 살펴봐야겠죠.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주랑 하락폭이 같습니다. 마이너스 0.03%, 0.03% 떨어지는 걸로 나왔고, 수도권은 보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리고 서울 아파트는 상승폭이 전주에 비해서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0.01% 오르는데 그쳤고, 지방은 0.05% 하락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계속 상승폭이 줄어서 상당히 많은 지역이 보합으로 돌아섰어요. 전국 평균이 0.00%, 그러니까 변동이 없이 보합이고, 수도권도 0.01% 상승하는 걸로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0.01% 전주에 올랐는데 이번 주는 0.00% 보합입니다. 지방도 전주에 이어서 보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분양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제 분양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25일 이제 성탄절이죠.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요. 아마 다음 주에서는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 요거일 거예요. 요거 더샵 퍼스트 월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임장대리 이대리로 다뤄드렸던 단지죠. 전체 999가구 중에서 800가구가 이제 나옵니다. 분양가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때 저희가 평당 4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댓글에 보면 좀 그건 너무 비싸다라고 이제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평당 4천만 원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84제곱 기준으로 분양가가 13억 3천만 원 정도가 나왔고, 5구제곱이 거의 10억에 가까운 9억 8천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참 애매한 때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평당 4천만 원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요즘 강북에 대부분 다 이 가격을 받고 싶어 해서 이 가격이 나오면 평이한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탄핵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분양시장도 갑자기 확 주춤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가격이 과연 좀 잘 먹힐 수 있을지, 경쟁률은 얼마나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물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8일부터 빌라 가진 분들도 청약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건 또 경쟁률을 좀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셋째 주 주간 부동산 리뷰 주불이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올해 마지막 주불이를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연말 결산 뉴스로 한번 좀 찾아뵙도록 하겠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